결국 핵심은 앞으로 물리적 AI 그리고 원래 화두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 AI 시장의 확산, 그리고 젠슨항이 주장하는 대로 100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출원량이 커지게 됐을 때 그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자본적 지출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출원형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그죠? 어쩌면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의 오해가 거쳐지고 또 본대로 출원 시장이 급격히 커지게 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싸게 거래되던 그때도 있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요 기업의 리스크는, 경쟁 리스크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관세 할강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출원 시장이 그렇게 커지느냐, 그것만이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미국 기업, 2개 기업, 혹은 뭐 몇 가지 더 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영상입니다. 그동안 또 주가도 변했고, 기업들도 그 사이에 또 뭔가 영차 열심히 뭘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 비유와 함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60불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100불 넘어갔을 때도 한 말씀드린 것 같고,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워낙 이제 낮은 가격에 우리가 공부를 한더라 그때마다 이제 항상 기업은 좋은데 밸류가 비싸요 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더라도 몰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하고 또 눌림목이 오고 이럴 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120불 갔다가 80불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 사이에 이 기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최근 2주 것만 쭉 말씀드리면, 오라클하고 클라우드 협력,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그 비즈니스를 또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했고, 오라클은 백악관하고 사이가 좋죠. 거기 오라클 CEO가, 창업자가 거의 정말 미국에서 부호 순위로 탑5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부자인데,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랑 이제 같은 편 먹은 거죠. 좀 이제 그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서 팔란티어 경자가 이제 그게 일원이니까, 그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페이팔 마피아 트럼프 정책에 찬성하는 편에 있는 거죠, 팔란티어가. 그 편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제휴를 했고요. 퀄컴과 또 제휴를 했어요. 에피루스 고객 확보를 위한 제휴를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이 AI를 통해서 공동 방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일본하고도 어떤 그 매출 확대를 위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거기 방산 시장에도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 또 데이터 브릭스하고도 제휴를 했고요. 보이저 테크놀로지랑도 제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해군 방위의 핵심인 워프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에피러스, 레드캣, 세일드론, 샤로닉, 우르샤 메이즈, SNS 등 몇 개 기업들을 더 추가를 했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다 이제 그 해군 군함에 들어가는 첨단 방어 시스템,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이네켄, 맥주 회사죠. 그 다음 월그린스, 또 미국의 통신회사 AT&T, 여기랑도 신규 고객으로 또 유치를 했고, 온다스 홀딩스랑도 또 제휴를 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KT랑 또 제휴를 했어요. 그리고 아처홀딩스랑도 또 제휴를 했어요. 아처홀딩스는 안드릴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처홀딩스는 미국에서 방위산업용 또 민수용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랑도 제휴를 했고, 그 얘기는 이제 방산 쪽에 어떤 그 첨단 방산 쪽으로 점점 이제 제휴선을 넓히고 있다는 거죠. 또 의료 분야의 기업인 알론하고도 제휴를 해서 병원에서 보험 청구 과정에서 무슨 이제 아이고 이거는 의료보험 혜택 안 돼요라고 빠꾸마저 돌아오는 거 그걸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후선에 백오피스에 있는 병원 업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하면서도 의료 그 과거 데이터도 분석하고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우리로 치면 보험사에 아이고 이거는 너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보험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자동으로 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아론이라는 회사랑도 추구한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과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된 거는 미 국방 예산 8% 감축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회사 펀더멘탈이랑은 저는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전통적인 하드웨어 방산에서 AI가 도입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이 강화된 하이브리드 방산으로 방위산업 체계를 좀 바꾸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그런 중에 국방 예산을 8% 줄인다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줄 걸로는 생각을 안 해요. 빌미는 그거였고, 실제 내용은 뭐였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울고 싶은 차에 뺨 때려준 거다. 그래서 주가가 120불 가다가 80불로 떨어졌고, 85불 정도 레벨에서 이 회사의 포워드 PER이 몇 배냐? 전체적인 미국의 투자 플랫폼 회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 160배, 168배 이 정도 언제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비싼 거죠. 그죠? 여전히 비싼데 그분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평가하는 고유한 모델로 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 증권사들의 의견은 이제 목표가는 올리는데 중립입니다라는 데도 있고, 또 여전히 주가가 130불 가야 돼요, 120불 가야 돼요 하고 좋게 콜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중이에요. 제 생각은 80불 초반이면 별로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4월 2일 정도가 되면 관세 우려들이 좀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트럼프 관세가 윤곽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달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민간 부분도 확대되고 있고, 국방 부분도 확대될 여지를 많이 열어놓고 있고, 수평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도 제휴를 하고 있고, 늘리고 있어요. UAE 중동 방산 시장에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일본과도 뭘 하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한국의 KT랑도 하고, 최근에 HD 현대조선 거기랑도 뭘 협의를 하고 점점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대응해야죠. 그죠? 기술적으로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급락하던 그 구간은 다 지나갔다. 펀더멘탈이 차별화되면서 지금부터는 좀 편안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말씀을 참 많이 드렸죠. 와, 진짜 우리 AI 산업의 총합니다. 총한데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가 안 올라요.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부여한다면, 포워드 기준으로 40배를 부여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90불 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회사의 이익은 늘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포워드로 계속 낮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120불 기준으로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25배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45배 막 이러다가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은 늘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져 있고
PEG로는 뭐 엄청 낮아져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꺾일 거야. 언젠가는 꺾일 거야. 그리고 쟤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기에 ASIC 뭐 그런 제품들, 그다음 중국의 하웨이 이런 데도 급격히 따라와서 결국 쟤네들 어닝이 꺾일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딥시크 논란이 있었죠. 딥시크가 뭐 추론용 모델에서 훨씬 적은 비용을 쓰면서 어떤 그 추론용 모델을 완성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추론용 시장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수요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익이 꺾일 거야 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을 25배까지 지금 낮춰서 거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GTC 행사를 열었죠. 개발자 포럼 이걸 열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 로드십을 발표했는데 원래는 이제 블랙웰 위주로 팔다가 내년도 정도 되면 블랙웰 울트라 그 다음에가 되면 베라루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2027년이죠. 2027년 경에는 이제 베라루빈 울트라 그리고 2027년 하반기에 되면 파인만 기술 로드맵을 싹 발표를 했어요. 그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진짜 정말 수십 배의 기술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한 연산 단위당 컴퓨터 성능이 수십 배씩 늘어나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 따라오지 마.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발전하는데 뭐 AMD가 됐든 브로드컴이 됐든 ASIC로 뭐 어쩌고저쩌고 따라올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사실은 발표를 한 거고 이러한 로드맵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좀 시장에 그 또 다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 하면 그래? 그러면 더 싸지겠네? 한 단위당 연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싸지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너네 총 매출은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시장의 생각이 맞을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젠슨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딥시크의 추론형 모델이 싸게 추론을 많이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추론형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100배 이상 커질 거다. 그래서 그 추론형 시장에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ASIC 맞춤형 칩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ASIC 시장은 의외로 안 커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맞춤형보다가 자기들의 범용이 훨씬 싸게 공급이 될 거고 훨씬 용도가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GTC 행사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추론형에 특화된 오픈소스 모델인 다이나모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발표를 했어요. 무료예요, 무료. 이건 제가 왜 이걸 발표했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아직은 이제 더 지나봐야 시장의 평가를 알 텐데. 엔비디아의 GPU를 팔면서 초창기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던 이유가 쿠다 때문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쿠다가 뭐지? 쿠다가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AI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엔비디아 GPU밖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쿠다는 무료예요. 똑같이 학습용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 다이나모를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면서 다이나모에 많은 개발자들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추론형으로 갔을 때도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걸 다이나모를 가장 좋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GTC 행사에서 많은 그 기업들하고 협력 발표를 했어요. 뭐 GE 헬스케어, 파스칼, 구글, 오라클, 디즈니, GM 뭐 굉장히 많고요. 뭐 인프라 펀드에 뭐 146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하고 뭐 엄청 기상 관측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용
휴머노이드 로봇용으로 그룬트라는 또 오픈소스 모델도 발표하고 그래서 많은 제휴되는 뉴스가 있는데 주가에 반영 안 되는 이유는 그건 전부 다 장기적인 이슈 아니냐. 그리고 젠슨항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겠다는 대로 다 했고 실적도 예측치보다 계속 높게 내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젠슨항은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로드맵대로. 단 하나 죄가 있다면 블랙웰이 초반기에 버벅거린 거죠. 아키텍처가 호퍼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호퍼 시리즈보다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아키텍처 설계도이기 때문에 블랙웰이 안정화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장에 나쁜 어떤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것만 죄가 있고 젠슨항은 죄가 없고 그 사이에 이제 주가를 떨어뜨린 거는 딥시크 추론용 모델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학습용에서는 재미를 봤는데 추론용에서는 재미를 못 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가 SMIC를 통해서 만드는 ASIC용 AI 칩 910C죠. 그게 호퍼 100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어떤 경쟁 우려.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웨이가 그러는 거는 미국이 규제를 해서 AI 칩을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니까 자체 내에서 이제 자구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중국도 AI 반도체 쪽에 잘하기 시작했고 근데 기술 수준을 보면 엔비디아하고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 핵심은 앞으로 물리적 AI 그리고 원래 화두가 되고 있는 에이전트 AI 시장의 확산 그리고 젠슨항이 주장하는 대로 100배 이상의 시장 규모가 추론량이 커지게 됐을 때 그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자본적 지출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추론용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가만히 상상해 보시면 사람의 연산량이 인간의 뇌와 똑같아지는 물리적 AI를 구현하려면 사람하고 똑같아지려면 보고 느끼고 뭐 냄새 맡고 이런 거 다 해야 될지 몰라요. 운동 영역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농구 골대에다가 골을 집어넣는다 그럴 때 사이드 턴도 하고 제주 넘기도 하고 그러려면 그게 얼마나 많은 연산이 필요할까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AI가 어쨌든 산업혁명 다음으로 큰 기술 발전인데 늘어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2007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든 이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PER이 막 높아졌다가 2009년도까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PER이 확 낮아진 적이 있어요. 요즘 엔비디아 같은 구간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애플은 OS를 지배했죠. 그죠? iOS, OS를 지배하면서 그 뒤부터 주가가 뭐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그러고 있는 터라 어쩌면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의 오해가 거쳐지고 또 본대로 추론 시장이 급격히 커지게 되면 한참 지나고 나면 싸게 거래되던 그때도 있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요 기업의 리스크는 경쟁 리스크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관세 할강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추론 시장이 그렇게 커지느냐 그것만이 관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한때 ASIC 쪽에 많은 시장이 관심이 갔는데 이번 GTC 행사를 통해서 압도적인 제품 로드맵을 공개했기 때문에 ASIC 시장은 오히려 하이라이트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분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또 H20 시리즈에도 하이닉스의 HBM3E 12단이 공급된다고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또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들 대만의 트렌드포스가 가격 전망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서 또 펀더멘탈이 또 호전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중에 이제 스포티파이, 그건 너무너무 지금 좋은 중이고요. 뭐, 그래도 뭐, 600불 이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유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 인터넷 기업의 탑픽으로
메타와 함께 스포티파이를 제시를 했고 이익도 지금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스포티파이는 관세가 없죠, 그죠?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랑 관련 없고 또 미국 예외주의랑도 관련이 없어요. 이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니고 유럽 기업이죠. 그래서 그거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고 또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 중에 이제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원래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당초에 190만 대 정도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65만 대로 일제히 줄였어요. 최근에 뭐 노이즈가 많아요. 그런데 200불 초반으로 가면 또 너무 많이 쌓여, 그죠? 싸니까 그거는 약간 트레이딩도 하면서 뭐 로봇 사업, 그다음 자율주행 이런 거 가서 논란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막 300불 넘어가는데 막 공격적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너무 나쁘다 그러면 또 그건 또 곤란해요. 그죠? 여전히 자율주행 이번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1단계의 어떤 그 라이선스 서류를 뭐 제출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전기차 쪽은 이제 밸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전기차 판매량은 애널리스트조차도 판매량을 확 줄였어요. 줄였다고 얘기를 해도 주가는 올라요. 그죠? 그 얘기는 전기차 나빠지는 거는 밸류에 다 반영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또 좀 올라 있어요. 280불 레벨까지 올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그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로봇 만드는 거는 결국 이거는 로봇이 그 전기차 만드는 공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모터가 들어갈 거고 감속기 같은 거 들어갈 거고 외형은 금속 제조 공정이죠. 대부분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강화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면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뇌를 구성하는 AI가 들어갈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로봇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가 로봇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이 비슷하니까요. 그죠? 자율주행하는 AI 시스템이 여기 물리적 AI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고 추론형 AI 잘하는 회사가 로봇의 두뇌도 잘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외형을 가볍게 주행거리가 길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면서 가벼운 이런 그 금속 공정을 잘하는 회사가 로봇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모터. 안에서 뭔가는 모터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거나 간주를 하거나 이거 다 감속기, 모터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술력인 거죠. 그죠? 그 기술의 그 세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전기차 잘하는 회사가 결국 로봇도 잘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거기에 조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샤오펑의 아이언, 그다음 유비틀의 로봇들 이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할 텐데 테슬라가 이 자동차 업계 생태계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주도했죠. 그 주도한 거를 중국이 가파르게 지금 추월을 하고 있는 중이고 로봇 쪽도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먼저 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거는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이 개화될 때쯤 되면 어느 나라가 더 값싸게 잘 만들지 그건 이제 붙어봐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 먼저 했던 출발자의 그런 어떤 기술 우위 이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가파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것도 함께 보셔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국경을 열어놓고 함께 기술 생태계를 공부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너무 떨어질 때 나쁘다 그러면 안 되고 올랐을 때 또 추격 매수하는 것도 또 위험하고 어쨌든 잘 대비하셔야 되고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는 거 꼭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